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유능한 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위기를 성공과 성취의 토대로 만드는 바로 그 유능함입니다. 부패 도시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경선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민의 뜻을, 국민의 기대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한 첫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던진 이 일성, 네, 홍준표 정책도 박정희 정책도 다 가져다 쓰겠다. 이게 뭐 실용을 앞으로 실용 정책을 펴겠다, 정치를 펴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재호 의원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그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단 그 새벽 0시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부산에서 해 주시는 것이 예. 부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산에 그만큼 관심도 있고 예. 또 부산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시작부터 아마 부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도 어제 오후에 부산 갔지 않습니까? 아, 예. 아니 이제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밤에 00시에 네. 선거 개시일에 부산에 이제 선박 관련해서 네. 가셔서 선박에 떠 있는 선장님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예. 그리고 나서 아침에 첫 유세를 부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서울서 하고 내려오는 거는 또 다르죠. 예. 윤석열 후보는 어제 근데 그 나중에 갔을 때 부산이 왜 초라하고 재미가 없느냐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 이재명 후보 얘기했던 그 발언을 좀 비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부산이 사실로는 많이 한 30년 동안 그 항만 쪽이 이제 이래 중화공업이 우리나라가 처지면서 예. 많이 낙후되고 젊은 층이 다 떠나고 산업이 새로운 산업을 영입을 못했죠. 그한 30년 동안. 예. 그러면서 부산이 사실로는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이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중소상인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져서 특히도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소상공인 어려움들 많죠. 예. 그동안의 역대 대선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불경, PK 표시 및 승패를 갈랐던 적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사실 이쪽에 집중 공략을 사실 이재명 후보도 하시는 그래서 뭐 처음 그 유세 일정이 여기서 시작한 것 같은데 민심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뭐 여전히 어렵죠. 예. 부산에서 민주당이 득표율이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예. 지난 총선에서는 한 42%까지 득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오거돈 시장 문제로 시민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요. 저희들도 계속 사과도 했고 또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윤석열 후보도 부산 시민의 마음을 훔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더 간절하게 진짜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분이 누군지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방금 부산 시민들 그 마음을 훔치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네. 보시는지요? 최근에 뭐 실언 때문에? 실언도 있고 네. 뭐 또 능력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예. 토론회라든지 뭐 보지 않으면 일지를 유세도 못 하시고 예. 또 저 검찰만 하신 분인가 그쪽 분야 말고는 다른 분야를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통합인데 네. 뭐 사람을 잡아 엮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정치라는 통합과 화합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의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고 어떤 걸 알아야지 예. 이제 지도자가요. 모르면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게 날 수가 있거든요. 또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마음이 조금 지금은 어느 쪽도 결정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은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상황을 특히 PK 쪽 민심 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수도권은 예. 사실로 GT에서 노선 하나 바꿔도 2, 3조 들어가도 하는데요. 네네. 예. 뭐 지방에는 예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국가가 균형 발전도 안 되지만 예. 이제 4만 불을 넘어가려면요. 진짜 균형 발전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남부 수도권이라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1,000만 명 되는 네. 이쪽도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고 첨단 산업도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또 부산 부울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어쨌든 가덕도 확실히 하고 2030 엑스포 자기가 직접 마중나가서라도 하겠다. 예. 그래서 새로운 어쨌든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하셨으니까 예. 부산 시민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가덕도도 누가 어느 정권에서 만들었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다 했는데 이제는 이거 실천할 분이 필요하다. 예. 이런 거에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게 실천할 것이다. 그렇죠. 예. 실천 반드시 해내고 또 네.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어쨌든 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은 지킨다. 예, 약속은 지킨다. 송영길 대표가 그 50% 득표 목표로 이렇게 제시했던데요. 이거 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뭐 사실은 좀 높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구 뭐 이런 데 40% 부산에 50%이셨는데 예. 저희들은 뭐 지난 총선 한 전체를 봤을 때 42%였거든요. 예. 의석수는 줄었지만 네. 그래서 42%보다도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뭐 2번, 3번 떨어지고 2번 당선됐는데 예. 5번째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가 50%를 넘어봤습니다. 아, 예. 부산 전체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죠.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도가 아무래도 계속 그 갇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역대급 뭐 이번 선거를 뭐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그냥 셀프 디스 광고를 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뭐 민심을 좀 아니죠. 솔직한 고백이죠. 예.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볼 때 말을 너무 잘한다. 또 뭐 가족사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대장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네. 살아왔던 과정을 이렇게 한번 유출을 해보면요. 예. 상당히 참 이게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애잔한 마음. 애잔한 마음이요. 예. 네. 그래서 자기가 눈물 흘리고 뭐 이런 정상적인 이런 것보다 네. 어렵게 이걸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만 했기 때문에 애잔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이게 한번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요. 예. 뭐 언론이나 여러 이런 프레임에 갇히면 참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요즘 이제 부산 다니면서 정가 사범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전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예. 대장동 문제도 이게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다시 한번 봐라. 일 잘할 사람 예. 5년 동안 우리 미래를 맡길 것인데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그래도 5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맡길 것인데 예. 자꾸만 과거 문제 정권 교체라 하면서 뭐 경제가 파탄났다 하는데 경제가 불평등은 엄청나게 심해졌지만 파탄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주장하고 그런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자기들이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내서 한 번이라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그거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
5년 동안 어쨌든 다른 당이 대통령 되면 그 당의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욕만 하면 자기들이 정치를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로 정권 교체보다는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 부산이 정치적 고향인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집권하면 정권 적폐수사하겠다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한 분노를 표시하긴 했습니다. 사과도 요구했고요. 자, 이 발언 이후 부산 민심 이걸로도 혹시 뭐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자기도 자기가 적폐가 돼 있었으면 네. 자기도 조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꼭 적폐가 있는 것처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는 청와대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역대 정권, 다른 정권 때보다 청와대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 놓고는 적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가 났죠.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이 낸 대통령이고요. 또 임기 말 지지도가 45%까지 육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표현은 안 해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치 보복을 공언한 것은 부산 시민들의 심판이 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적폐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뭐 그까지는 좋지만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부산 시민들이 의리를 지키는 부산 시민인데 예. 과연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리의 부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예. 부산 시민은 어리죠. 예. 부산 시민은 됐나 뭐 됐다 할 정도로 열기가 있는 분들인데 네. 가장 싫어하는 게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요 어제 청계광장에서 일정 시작했고 그 이후에 거기서 얘기했던가요? 자신은 빚지지 않은 뭐 새로운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검찰 주변에 다 있는데 무슨 빚을 안 졌습니까? 네. 지금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검찰 하셨던 분, 판사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라는 분들끼리 모여서 네. 세상을 여태까지 그 국민의힘이 할 때 바뀐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탄핵을 받고 나서도 5년 동안 그분들이 하신 일이 뭔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켜보시는 게 국민들도 다 보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빚이 안 짓다라는 거는 뭐 신세를 안 짓다는 신세 다 졌죠. 자기가 검찰총장까지 하려면 모든 신세를 다 진 거죠. 영전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니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다 신세 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 그거야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네네. 자, 그 청와대에서 뭐 지켜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뭐 사과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냥 먹는 사과만 갖다 내놨고 자기가 발을 올렸던 일이든 무슨 일이든 네.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뭐 잘못했다 또는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평생을 자기가 오야로 살았거든요. 그게 평생 예. 무슨 자기가 지도자로 또 검찰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뭐 남한테 접대하거나 어리될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셨으니까 이분이 과연 하겠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그저께였나요? 그 검찰 독립 지키겠다. 뭐 예산권 가져오겠다. 편성권 가져오겠다. 뭐 그리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것도 없애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대통령 되면은 예. 그러면 뭐 선거가 필요가 없죠. 그쪽은. 네. 그쪽은 민간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 하면 계속적으로 전쟁을 왜냐하면 그 한 분야에 오래 있던 분들은 거기에만 익숙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여태까지 해왔던 걸 보면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자기 편은 다 봐주고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98만 원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은 기소를 안 하잖아요. 네. 그 윤석열 후보도 뭐 났을 때 98만 원 사건 났을 때 아니 이게 사실이면 사과하겠다 해놓고 사과도 안 하셨죠. 그다음에 고발 사주도 자기들이 구태타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합법적인 구태타가 벌써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검찰의 합법적인 쿠데타가 시작됐다.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군요. 대선 전부터 준비를 했죠. 고발 사주. 네. 이렇게 해서 총선 때부터. 예. 대선 네, 고발 사주 의혹 자체도 사실은 뭐 지금 수사상으로는 사실은 이게 뭐 그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그렇죠. 수사상 네. 확정되는 건 없는데 수사를 계속 어떻게 하는지 못하는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한대 해놓고는 아무것도 비주는 게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재호 의원님, 네. 이거 뭐 축하드려야 되나요? 그 최근에 임명장 하나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예. 축하 받아야죠. 그게 민주당에서 받으신 거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받으신 거? 윤석열 후보님에게 받았습니다. 예, 명칭이 뭡니까 이게 그 특보 아닙니까? 교육문화특보인가 그렇던데요. 네. 그걸 받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 전화번호를 잘못 줬다고. 아하. 그래서 제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언론에 벌써 납부려서 예. 제가 이걸 뭐 다시 그거 할 수는 없는데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분 입장이 있을 거니까요. 이왕 임명 받으셨는데 그냥 하시면 어때요? 그거.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재호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재호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